8월 5일 수요일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자, 어제 국회 본회의가 있었죠. 그런데 21대 국회, 지금 국회 이 최연소 의원인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 옷차림새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보시는 이 화면인데, 자, 분홍색 계열의 원피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어디론가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인데, 자, 이 모습을 놓고 본회의장에서 입기엔 너무 가벼운 옷차림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아니, 요즘 뭐 대기업에서도 자율복장 추세인데 뭐가 이게 문제냐, 신선하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자, 일단 참고로 현장에 있었던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는 일단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자, 이 소식은 뒤에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소식부터 소개해 올리죠. 먼저 지역구 임대주택 반대한 여당 국회의원. 다음은 사생활 논란 휩싸인 무조건 박상철. 마지막 원자폭탄 같은 버섯구름이 보였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좀처럼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제 방송 시청률과 함께 이 3.10 중계석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옆자리엔 언제나 변함없이 고현준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짧고 바로 오늘의 첫 번째 현장 관전 포인트부터 보시죠. 예, 너도 나도 임차인 제2의 윤희숙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거 뭐 거의 유행어가 될 것 같아요. 21대 국회 최고 히트 상품 중에 하나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더군요. 예. 자, 어제 그 윤희숙 의원의 이 5분 연설의 여파가 어제까지 정치권에 쭉 이어졌습니다. 맨날 가는 그곳 여의도 국회로 다시 가보시죠. 자, 어제 국회 본회의장입니다.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처리가 됐는데 여기서 또 토론 배틀이 벌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미래통합당 의원들 뭐 표결이 있을 때 집단 퇴장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모습들 보이면서 많은 비판받았었는데 이날은 퇴장하지 않았어요. 네,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도 했었고요. 그렇죠. 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토론을 아주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동안은 고성 지르고 막 야유하고 이런 모습도 그렇죠. 있었는데 이제 각각 자신들의 어떤 의견들 일종의 반대 토론도 아주 활발하게 참여하는 그렇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이 표결은 안 했지만 자리엔 저렇게 앉아 있었는데, 네. 자, 과연 5분 발언, 윤희숙 의원의 그 5분 발언 또 대박난 의원이 있었느냐,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저는 임차인입니다. 결혼 3년 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은평에 있는 한 빌라에 신랑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대출이 끊기면 어떻게 목돈을 마련해야 하나 걱정하기도 하고요. 나가라 그러면 어디서 이만한 집을 구해야 하나 걱정하기도 합니다. 23억의 불로소득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먹지도 자지도 않고 수십 년 월급을 모아야만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서민들의 대표자가 되어주십시오. 여당 의원님께도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문제에 분노하는 국민들을 보며 이런다고 집값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부동산 세법, 임대차 3법의 통과를 시작으로 집값 낮추는 국회를 만들자고 말씀드리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 윤희숙 의원 발언을 그대로 가져와서 부동산 입법 찬성 토론에 사용을 했는데, 그러면서 아까 잠깐 나왔지만 네. 민주당 통합당 의원을 또 애둘러서 이렇게 좀 지적을 하네요. 아신 것처럼 초선 의원이고 소수정당 이제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인데 그 발언 중에 23억 불로소득 아까워 말라 이런 점이 예,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23억이라는 숫자 바로 이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죠. 반포 아파트가 22억에 사서 45억으로 올라서 최근에 논란이 됐죠. 그렇죠. 시세 차익이 23억이다 이런 것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얘기 많이 됐었는데 이 부분 언급한 거고요. 또 이런다고 집값 떨어지지 않아요. 이것도 이 말 유행하죠. 그 100분간 하는 토론에 나와서 마이크 꺼진지 모르고 얘기했던 바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또 이렇게 애둘러서 비판하면서 함께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용 의원 앞서 이제 대출이 끊기면 어떻게 목돈을 마련해야 될지 전전긍긍이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국회의원들
이제 근무하는 곳이 이제 국회잖아요. 예. 네, 국회 사무처 그 주거래은행이 그 N 은행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현재 국회의원들이 대출을 받을 때 조건이 굉장히 좋다 그래요. 좋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 뭐 주변에서 하시던데 예. 뭐 용해 의원도 이제는 국회의원이 되셨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대출 받는 데는 적어도 걱정이 좀 그렇습니다. 일반 서민들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확실히 좀 예. 우대를 받을 겁니다. 네. 자, 한번 이 본물이 이렇게 탁 터지니까 여야 의원들 내 부동산을 하면서 또 질세라 약식 재산 공개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저는 3천만 원의 월세 70만 원 내는 진짜 임차인입니다. 제가 내년이면 주택 소유자가 됩니다. 나이 60에 집을 장만하는 것입니다. 저도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했습니다. 월세를 내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전세는 하나의 옛날 추억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전세 종말론이었습니다. 월세 예찬론이었습니다. 들어봐! 불과 3년 전의 일입니다. 그랬던 미래통합당이 3년 만에 180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전 계속 보고 있다가 들어가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요즘 국회 모습 보고 있으면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헛웃음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사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미 민주당 신동근 의원 네. 임대인이기도 한, 그러니까 임차인이지만 또 임대인이기도 한 윤희숙 의원 말고 내가 진짜 임차인이다. 레알 임차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뭐 3천에 70짜리 뭐 예. 이렇게 구체적인 금액까지 얘기를 했는데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죠. 예, 팩트 그렇습니다. 체크를 해보면 맞습니까? 진짜 어, 임차인 맞습니까? 일단은 현재로서는 집이 없다. 그러니까 뭐 아파트, 뭐 사무실 이런 거 이제 전세인 아하. 거는 맞는데 분양권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 분양권은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 뭐 나이 60에 이제 예, 집을 예, 갖게 된다. 그렇죠.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용해인 의원 앞서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재산 공개 내역 보니까 한 2억 정도 재산이 있어요. 여기에 부동산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자, 그리고요.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있었죠. 논란의 주인공 바로 열린민주당 네. 김진애 의원인데 직접 보시죠. 임차인으로 살아도 좋습니다. 쫓겨날 걱정 없이 전월세 너무 오르지 않게만 하면 임차인으로 살아도 좋습니다. 세금을 투입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열심히 걷어주셨으면 진작에 지을 수 있었을 겁니다. 바로 여러분 고가 아파트에 산들 부동값이 올라도 우리 문제 없습니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세금이 모이면 우리는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자, 뭐 들으신 것처럼요. 다만 세금만 내십시오. 뭐 부동산 가격 올라도 문제 없다. 네. 대신 세금만 열심히 내라. 저런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들으신 것처럼 뭐 뭐 박수가 이거 이렇게 나왔죠. 박수 예. 나왔고 또 통합당 쪽에서는 야유 그리고 김진애 의원이 소속된 열린민주당 그 최강욱 대표하고는 끝나고 나올 때만 주먹 인사까지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통합당 반응이 좀 더 어땠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 통합당 중에서도 이제 특히나 이제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제 5분 발언을 주목받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번에 SNS에 글을 올렸어요. 예, 원래는. 정경심 교수 이름을 다시 거론하면서 정 교수가 이제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 꿈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사실 많은 사람들의 꿈이다. 그런데 뚱딴지 같이 국회에서 여당 국회의원, 그러니까 여권을 얘기하는 거겠죠. 열린민주당까지 여기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집단적으로 불로소득을 근절하자라고 포효하고 있다. 이 광경을 보니까 현기증이 나더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어쨌든 뭐 논란이 오늘까지 이어지니까 김진애 의원이 또 해명을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 했던데 네. 그 내용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했던 얘기는 해당 발언은 그 당시 야유를 했던 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향해서 했던 발언이다. 그런데 이 발언을 일부 언론에서 현장 상황을 그러니까 앞뒤 맥락 다 잘라버리고 보도를 했다. 국민들을 향해서 한 얘기처럼. 처럼 이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어떤 본회의장 발언을 곡해하는 것이다,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어제 오전에는요, 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었죠. 그런데 임대주택 대상지로 포함된 지역에서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그 지역의 여당 국회의원 그 왜 하필 우리 지역구냐. 그러니까요. 또 이런다면서요. 이게 지금 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나 더 그런데요. 그 지역들마다 이제 이슈가 되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 지자체장들이라든지 지금 보시는 저 정청래 의원실 의원이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라든지. 우원식 의원은 노원 쪽이고요. 그렇죠. 정청래 의원은 마포을이죠. 이제 그렇습니다. 상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태릉 골프장 얘기가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인데 선출직이잖아요. 국회의원도 예, 예, 또 예. 지자체장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민들의 어떤 민심 이런 것들을 또 무시 못하는 것이고 일종의 눈치 보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정책에 반하는 태도를 보였던 이쪽 여권에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비판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금태섭 전 의원이 당론을 어기고 소신 그렇죠. 투표를 한 거에 대해서 뭐 그럼 당을 나가라 뭐 이렇게 또 그러니까 당과 했던- 뜻이 다르면 예. 당 나가라 이 얘기도 지금 이 온라인상에서 많이 회자가 되면서 예. 또 비판을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게 예. 본인에게 지금 돌아오고 있는 형국이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뭐 일단 이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이 부동산 시장이 정말 하루빨리 좀 안정이 되면서 서민들 마음 편히 좀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현장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 무조건 달려오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관전 포인트 보시죠. 가정사 논란 진실 혹은 거짓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자, 무조건 자오가 황진이 이른바 뭐 제가 보니까 트로트 3합이라고 네. 하던데 가수 혹시 제가 방금 얘기한 노래 중에 부르실 줄 아는 무조건 빼고 뭐 최근에 사실은 노래방 갈 수 있는 환경이 좀 어려워졌습니다만 예전에 가면 이제 꼭 불렀던 어떤 리스트들이죠. 세 곡 답니다. 부르실 줄 아세요? 오늘 생방송이니까 예. 시간 관계상 넘어가죠. 그렇습니다. 자오가 아시는 거죠? 꼭 여기까지 물어보려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예. 잘하셨습니다. 자, 이 가수 박상철 씨네 집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부터 쭉 실시간 검색어를 달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온 내용이 이제 바로 박상철 씨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단어들을 보면 뭐 외도, 혼외자, 이혼, 재혼, 또 이혼 소송, 아이고. 뭐 여러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유쾌한 단어들은 또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 뭐 일단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 그러면 찬찬히 하나씩 뜯어보죠. 좀 정리를 해보시죠. 언제 결혼을 했습니까? 1992년에 결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92년 결혼을 했고 2007년에 다른 여성을 만났고 아하. 아이도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 전에 결혼이 마무리되기 전 상황이에요. 그럼 뭐 약간 좀 뭐 두 집 살림.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두 집 살림을 했다는 것인데 뭐 혼인신고도 그 이후에 진행이 됐던 과정 속에서 또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내하고 이제 이혼을 했어요. 그 이후에 또 이혼하고 이후에 만났던 여인과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또 이어가던 중에 또 문제가 생겼던. 잠깐만요. 저 지금 제가 아직 예. 결혼을 안 해서 그런지 정리가 안 돼요. 이게. 자, 첫 번째 아내와 이혼을 했어요. 네, 그런데 결혼 생활 중에 만난 두 번째 아내와 또 재혼을 했어요. 그렇죠. 그 사이에 예.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92년도에 결혼해서 이제 박상철 씨 이제 무명 때 이제 미용사였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그건 있는데 뭐 유명하죠. 함께 미용실을 운영했던 그 분이 있었죠. 그분이 이제 92년도에 결혼했던 바로 그분이고 이분과 결혼 생활을 하던 중에 소위 말해서 이제 바람을 피웠다. 바람을 피워서 이제 또 다른 그건 본인도 여인을 인정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또 다른 여인을 만났고 이게 알려지면서 이제 문제가 있었겠죠. 또 이혼을 하고 이제 혼인 신고를 그 2년 후에 해요. 그 사이에 또 아이도 하나 태어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또 다시 꾸린 가정에서 또 소송이 벌어지고 계속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가정폭력 문제라든지 좀 사생활에 관련된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드라마 사랑과 전쟁을 봐도 알지만 부부 사이의 일은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종합하면 아내는 결혼 생활 내내 폭행에 시달렸다 박상철 씨한테. 네. 반면 박상철 씨는 오히려 내가 와이프한테 맞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의 주장을 보면은 이게 둘 다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그런 것 보입니다. 같아요. 이게 사실은 충격적인 건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한 이후부터 약 3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고소했던 그 이력들이 있는 거예요. 먼저 이제 재혼한 아내 측에서 박상철 씨를 상대로 4차례 이상 고소가 접수가 돼 있습니다. 예, 뭐 폭행, 치상, 특수폭행 및 폭행, 또 협박, 뭐 다양한 어떤 혐의들로 고소가 진행이 돼 있고
아동복지법 위반도 이렇게 피소가 돼 있는 아니 상황들이 근데 그렇게 있어요. 고소를 많이 예. 했으면 뭐가 됐든 하나쯤은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시간 동안 여러 고소건이 있었는데 일단은 모두 어. 무혐의 무혐의. 혹은 혐의 없음을 받긴 했어요. 그런데 어. 아내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항소를 진행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폭행 부분에 대해서 어허. 오히려 이제 박상철 씨는 아내가 뺨을 때려서 자신이 고막이 이제 손상됐다. 와이프가 때려서. 그렇죠.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아내 측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30년 전에 군대 선임한테 맞아서 그렇게 된 거지 내가 때린 거 아니다. 이렇게 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됐든 고막을 다친 건 맞는 건데 누가 때렸는지 몰라도 네. 그랬는데 음악인 생활을 계속 해왔다는 게 좀 불편했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그러면 박상철 씨는 고소한 게 없나요? 물론 박상철 씨도 고소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협박으로 고소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요? 이때 뭐 당시 이제 아내가 2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자, 그러면 소송은 아내 측이 더 많이 제기했지만 벌금형 처분을 받은 건 아내다. 그렇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아직 끝난 건 아니라는 말 같고요.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요. 이게 얘기가 굉장히 많고요. 서로가 얘기가 너무 달라요. 예. 이게 뭐 지금 아내 쪽에서는 너무 괴롭고 분하다. 분하다. 네. 그리고 지금 뭐 무혐의라고 얘기 나오는데 무혐의가 아니라 수사 중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 이제 아내 측의 주장은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 재정 신청 중이니까 이것도 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동학대 관련돼서는 재정 신청 소송이 또 진행 중인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또 이제 30억 아파트 설이 또 나옵니다. 30억. 네. 그건 또 뭐예요? 30억.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 좀 달라요. 서로가 30억 아파트 이혼의 대가로 대출을 해서 아파트를 요구했다라는 게 이제 박상철 씨 쪽의 입장이고 아내는 입장이 다릅니다. 이혼 대가로 30억 아파트 요구한 적 없다. 그러면서 이제 전처한테 이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그 전처한테는 아파트 사줬는데 나한테는 사준 적 없다. 허름한 아파트에서 월세살이 하고 있었다. 뭐 빚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일단 박상철 씨 쪽 입장을 좀 듣고 싶어서 저희 제작진이 계속 방송 시작 전까지 연락을 취했는데 닿질 않았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아무튼 그 아내 이 아파트 관련해서는 아내 입장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혼 대가로 30억 아파트 요구한 적 없다. 또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처한테는 59평짜리 고급 아파트를 박상철 씨가 사줬지만 본인은 아직도 지금 허름한 월세 산다. 아파트에서 월세 네.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빚도 1,500만 원을 뭐 두세 번 정도 갚아준 게 다다. 뭐 이러고요. 이게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혼의 대가로 큰 금액을 내가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고 박상철 씨는 큰 돈을 요구했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이 서로 이제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런데 이제 뭐 앞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박상철 씨가 되게 정말 고생 끝에 대기만성 네. 팡 하고 터진 그런 경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상철 씨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그 미용사였다는 예, 점 그렇죠. 그리고 또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아이고. 프로그램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가수 꿈이 있어가지고 19살에 이제 서울로 왔다고 해요. 그런데 뭐 당시 이제 사기를 당했다. 전 재산 뭐 한 1,000만 원 정도 있었던 걸 모두 사기당했었고 그래가지고 뭐 막노동, 일용직 뭐 안 해본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미용사 자격증 딴 다음에 미용실 차렸다. 그래서 이제 전국 노래자랑 출연했을 당시에 노래하는 미용사 이렇게 이제 알려졌었고 그 이후에 왜 이경규 씨가 제작했던 영화 중에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영화 있어요. 맞습니다. 이 영화에서 김인권 씨가 주인공인데 그 실제 롤 모델이 바로 이제 이 박상철 씨였다. 맞아요. 이런 얘기들이 또 알려지기도 했었죠. 그 영화가 흥행을 했었던가요? 기본 정도. 예, 뭐 기본. 대단히 뭐 대박이었다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아. 어느 정도 알려졌었고 또 그리고 당시에 이제 박상철 씨의 인기도 어느 정도 있을 때였기 때문에 아. 약간 서로가 이제 상승작용을 하기도 했었죠. 아니 근데 지금 나오잖아요. 그 저분이 누구죠? 김인권 씨죠. 김인권 예. 씨. 김인권 씨가 그 주인공 역할을 그렇습니다. 했었는데 예. 약간 영화 속에서 되게 찌질한 그런 캐릭터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박상철 씨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자기는 그 강원도 삼척 지역에서 이제 미용실을 했었는데 나름 원장이었는데 너무 이제 빌부터 사는 찌질한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좀 막 그랬다. 와이프한테 막 되게 구박받고 막 구박받고 그렇잖아요. 예. 맞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예. 자, 아무튼 이 고생했던 시절을 좀 격하게 표현했던 걸까요? 여기서 잠시 박상철 씨가 지난해 했던 인터뷰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뭐 이런 류의 노래는 또 히트가 아니고 근데 앞에 노래하고 있는데 막 가시지 않습니까? 그막 불안감들 그러니까 막 초조, 불안감
그런 게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프로그램을 저 야구도 가고 축구장에도 가고 뭐 이달리 친 거죠. 그러니까 다 보라고 그래요.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담당 PD님이 원래 한 단역 역할 줬는데 반 엑스트라 하고 그 뒤에 가가지고 그리고 6시 내 고향 7년 했어요. 아, 6시 내 고향 7년. 예, 도합 리포터 한 13년 했습니다. 아, 6시 내 고향 리포트를 했구나. 네. 아, 제가 지금 막 검색을 해보니까 재연 배우도 했었대요. 했었고요. 뭐 예. 안 해본 일이 없다 이런 얘기하고 이제 뭐 어. 그러니까 자신의 꿈은 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어려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본인이 저렇게 최선을 다했다라는 얘기인데 글쎄 뭐 꿈은 이루었다. 그리고 히트곡이 여러 곡이 있는 가수가 됐지만 지금에 와서 또 이런 사생활 논란이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예, 근데 이런 그 생각이 사생활 논란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다 하차하고 있고 뭐 그렇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또 공교롭게 같은 날 이 박상철 씨 얘기 나오던 날 이제 트로트 후배죠. 김호중 씨 최근에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분인데 김호중 씨도 사생활 논란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트로트가 지금 뭐 거의 대세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대세고 주목을 워낙에 받는 터라 더욱 안타깝다 이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글쎄 이제 팬들의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팬들에게 또 보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상철 씨 자수성가 7전 8개 대명사죠. 가정사 논란도 잘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후 3시 40분을 막 지났습니다. 자, 실시간 순위 중계석 가보죠. 자,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N포털 전체 기준 급상승 실검 순위 역시 유호정 의원 1번입니다.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정의당 유호정 의원 옷차림을 놓고 설왕설래가 있다 이런 얘기 전해드렸는데 자, 그런데 이 국회법에 그렇죠. 의원님들은 옷을 꼭 이렇게 입어야 됩니다.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국회법 25조에 보면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된다. 이게 복장이라는 건 없어요.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제 좀 포괄적인 규정이 있을 그렇죠. 뿐인데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 2003년에 유시민 당시 이제 개혁당 의원 그렇습니다. 보궐로 이제 국회에 입성하고 나서 신고할 때 그때 이제 백바지 논란. 그래서 뭐 요새 치노 팬츠라고 그러죠. 면바지 입고 등장을 했었는데 글쎄요. 뭐 따지고 보면 17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예. 이 뭐 지금 여기저기 의견들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젊은 여성 정치인에 대한 편견이다. 이렇게 말하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김진애 재산 바로 나왔네요. 네. 6위. 야, 이게 또 김진애 의원 재산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요? 뭐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뭐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셨었고 또 뭐 도시계획이나 건축을 전공한 맞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이기도 하셨죠. 이 경실련에서 이런 얘기를 알렸는데 김진애 의원 아파트는 없다고 해요. 다만 이제 서울 강남에 다세대 주택 3채 그리고 또 인천 강화에 전원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총 15억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필요성을 강조했던 그 발언, 이 발언 관련해서 좀 불편한 시선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 의원님 오늘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예, 저는 오늘 밤 뉴스룸에서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